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J입니다. 이제 저번 영상에서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요인이 이제 6월 FOMC 금리 인상 이슈였는데 이걸 그 다음 날인가? 연준 내부 쪽에서 요거를 일단 6월은 쉬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6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막아준 셈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아예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페드워치를 봤었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었거든요. 0.25% 금리 인상이. 그런데 바로 이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죠.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연준 내부 쪽에서 일단은 6월 한번 쉬어가겠다. 이게 금리 인상을 그냥 딱 일촉시킨 건 아니고 그냥 한 달 미뤄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저번에 지금의 어떤 이런 이슈는 시장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이슈였기 때문에 이제 놀랄 수 있는데 연준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갑자기 충격을 받는 그런 형태는 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연준의 스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이건 단기적으로는 일단 일축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값을 보면 동결 확률이 74% 정도 나오고요. 근데 단지 이제 이게 7월로 옮겨간 거죠. 7월은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요거랑 요거를 합쳐야 되거든요. 이제 동결하는 거를 제외한 거니까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66%, 65%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수치가 64%였던 이게 7월 달로 그냥 옮겨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금통위가 7월 달에 있는데 금통위 같은 경우에는 7월 FOMC보다 빨리 열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를. 만약에 금통위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한다. 7월 달에. 그러면 페드에서도 7월 달에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올라가겠죠. 근데 만약에 금통위에서 7월 달에 동결을 한다. 그러면 7월 달에는 연준에서도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일단 뭐 그렇게 일단 지금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당장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 이슈였는데 그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게 사라졌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시장을 그대로 계속 이 상태로 랠리를 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느냐 그것도 딱히 보이진 않아요. 시장은 어쨌든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과열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계속 간다. 지금 이번 주를 보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기준으로 보면은 시장 탄력이 좀 떨어진 게 눈에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이번 주, 내일이죠, 바로.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그에 대한 부분만 걱정하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시장 흔들 요인은 딱히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지금 이제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계속 관리를 해오던 데이터잖아요, 이게. 일단 GDP, YOY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미국의 경제 상태가 2분기도 꽤 괜찮거든요. 지금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은 2분기까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2023년 5월 달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GDP가 이렇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바닥을 찍었을 때가 작년 말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말부터 1분기, 2분기는 상승세 흐름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이 지금 대략적으로 9월 달이거든요. 9월 달은 이렇게 꺾인다라고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7월 달, 8월 달 남은 거잖아요. 6, 7, 8 이번 달까지 합쳐서 이 세 달 동안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세 달 동안 이 GDP를 피크를 찍을 거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매달 찍히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좀 비거든요. 여기는 지금 5월달이 탑으로 나와 있어요. 5월달 이후로는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GDP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꺾인다라는 거는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미국 경제가. 그리고 지금 상태를 보면은 리세션 포캐스트가 무려 80%에 지금 육박해 있어요. 지금 상태.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저번에 체크했을 때 이후로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80%를 찍는다. 이게 솔직히 조금 이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보통 60%를 넘겨도 리세션 확률이 너무 높은데 80%는 사실상 리세션이 발생한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리세션이 얼마나 심할 거냐, 그 강도의 차이일 뿐이지. 어쨌든 클리브랜드 여는 쪽에서는 데이터상으로는 리세션은 무조건 이번 뭐 가을쯤이 될지 겨울쯤이 될지 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거랑 이제 매칭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GDP 기준으로는 내년 5월까지 하향세입니다. 내년 5월까지. 근데 이걸 주가지수로 보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정말로 GDP가 미국 기준으로 내년 5월에 바닥을 친다. 그러면은 주가는 미리 선행을 해서 턴을 하겠죠. 이 어딘가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연착륙이다라고 한다면 딱히 이 리세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진 않겠죠, 시장이. 뭐 조정은 주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저번에 모든 지표가 9월달 여름 이후로 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연착륙이라고 한다면 그때 조정이 아마 그냥 마무리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연히 저점은 갱신하지 않겠죠. 연착륙일 경우에는. 그리고 만약에 경착륙이다. 그때는 최소한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거나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때의 조정이. 그리고 좀 길게 가겠죠. 경착륙이면. 아마 이때 리세션이 경착륙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주가지수가 내년 초까지도 계속 하락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먼저 턴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연착륙인지 경착륙인지는 일단 그때 나오는 상황을 보면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틀랜타 여는 쪽도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아틀랜타 여는 쪽에서도 지금 현재 GDP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상태입니다. 얘네들은 이게 지금 막 분기 대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분기 대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도 2분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분기에서 뭔가 시장의 위험을 이렇게 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전혀 보이진 않습니다. 연준도 지금 상태를 굉장히 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발표했던 실업률 지표가 3.7%가 나왔잖아요. 근데 비농업 쪽은 고용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반대되는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시장에서도 환호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실업률은 올라가는데 고용 시장은 좋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도 계속 고가에서 노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AI가 빅 이슈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지금 AI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은 화이트 컬러 쪽에서 대량 해고가 좀 일찍 나오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상태는 이 AI를 완전히 받아들이기에는 사회적으로는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화이트 컬러가 AI 때문에 대량 해고된다. 이제 그 사람들은 다시 직업을 찾기가 좀 어려운 환경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뭔가 보조해 줄 수 있는 뭔가 수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번 또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될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영향을 이제 줄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사이드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이런 기사들도 이번에 좀 나오더라고요. 미국 쪽에서.
그래서 AI 때문에 화이트 컬러의 대량 해고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게 만약에 지금 수준에서 바로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을쯤부터 나오게 될 그 이슈 때 같이 겹쳐서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냐면 가을 때 뭔가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업률이 지금 마지막 나왔던 게 3.7%인데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4%가 넘는 수준. 이때부터 연준 쪽에서 일단 긴장을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업률이 앞자리가 4%로 바뀌면 연준 쪽에서 일단 긴장을 하기 시작할 거고, 시장에서도 긴장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0.3% 남았잖아요. 가을쯤에는 한번 도달할 것 같긴 한데, 이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때 실업률을 만드는 요인은 뭔지. 이제 과거처럼 실업률이 뭔가 리세션으로 들어가면서 막 8%, 9% 이렇게 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미국 기준이겠죠, 이거는. 그래서 어떤 요인으로 또 실업률을 늘리는 그런 이슈가 만들어질지 그때 가서 전반적인 상황들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별다른 이슈는 보이진 않는다. 다만 지금 미국 시장을 보면은 포지션상으로 하방 베팅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와 있는 상태거든요. 2008년 때랑 비슷한 수준, 남유럽 사태 때랑 비슷한 수준. 그 수준까지 와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하방 트리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냥 마냥 빅테크만 찍어가지고 상방 랠리를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하방도 해치해 가면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뜻은 불안한 거죠, 지금 참여자들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악재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환경 자체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태라는 거. 긴장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대로 지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하방을 베팅한 게 아니고 하방을 해지해뒀다. 역대급으로 해지해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도 하방을 크게 대비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빅테크 랠리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도 랠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